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류 없는 행정, 혁신에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서류를 또 서류 중심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서류를 생산하게 되고, 그 서류 때문에 오는 낭비, 그리고 서류를 만드는 데 따른 낭비, 또 서류를 활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여러 가지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서류 없는 행정을 근본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일이 정보화 시스템, 컴퓨터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컴퓨터에 의해서 관리되고, 그래서 나중에 활용할 때는 다시 컴퓨터에 하고 속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서류 없는 행정, 그리고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낭비, 그리고 활용의 편의성,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혁신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류 없는 행정, 또 행정에 있어서의 혁신은 기본적으로 이런 통합 혁신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은 저절로 서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혁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우선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바로 모든 업무는 이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룹웨어라고 통칭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결제하고, 또 자료 관리하고 만들고, 또 과제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룹웨어, 즉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은 투명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업무관리 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서 작동되면은 바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고객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업무들은 이 고객관리 시스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RM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CRM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어떤 경우에 공무원사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바로 의견을 문의할 수 있고, 또는 인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불필요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 부처에 어디에 어떻게 연결하고 할 수 있느냐, 찾아가야 되느냐 하는, 옛날 과거 같으면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우리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민원 제기하고 국민의 소리로 다 또 제기되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 민원들이 얼마든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고객이 정부 부처와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CRM이라고 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바로 처리 결과를 국민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정부가 해준 조치, 정부가 해준 답, 정부가 해준 지원 사항들이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만족했느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잘 해줬느냐, 시간은 잘 맞춰줬느냐, 그리고 내용도 잘 충실하게 해줬느냐, 그래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해소됐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바로 고객이 개별적인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것을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CRM을 통해서 업무관리 시스템에 탑재되게 하는, 보고가 되는 자동적으로 그런 관례가 바로 업무관리 시스템과 고객관리 시스템의 통합입니다.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한 결과, 정책 보고서를 만든 것,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 결과, 그리고 그 서비스 결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등 이러한
모든 이루어진 결과물과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성과관리 시스템, BSC를 기준으로 한 성과관리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과 목표와 그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들을 설정을 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바로 평가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평가된 결과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보는 것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수시로 보충하고 안 된 부분을 더 대책을 해서 자기의 실적을 더 쌓아가는 그런 활동들이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조직 단위든 개인 단위든 그 결과는 바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보상 시스템이 뭔가요? 사람의 조직에 있어서의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것이 결과로 인사에 반영이 돼서 승진이나 전보에 철저하게 반영이 됩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는 그 경제적 보상의 수단으로서 보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요? 성과급입니다. 연봉도 올라가고 성과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 결과를 받아서 또 업무 관리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열심히 하고 다시 이런 것들이 순환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니까 이 속에 개인이 들어가서 바로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통합된 혁신 시스템 속에 본인이 잘 들어가서 합류되어야 자기의 실적 관리와 자기의 목표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요? 바로 통합 혁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보화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옛날에 기업의 경우에 공장 제조 기업의 경우에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손으로 수공업에서 만들면은 잘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우량의 품질을 매일 똑같은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손 작용이 잘못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요? 자동화죠. 옛날에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기계에 의해서 균일하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매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자동화에 의한 품질 관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통합 혁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단위 조직과 모든 개인이 최고의 일을 해야만 되고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평가된 결과를 자기가 실시간으로 매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우리 조직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1년이 다 끝나고 나서 연말에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고 개인별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다 지나간 거죠.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잘하다 하는 얘기는 되겠지만은 그 해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6월 달에 보니까 내가 지금 잘 못 가고 있다. 내가 부진하고 있다.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걸 확인했다면은 바로 7월 달에 가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자기 실적에 대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요?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관리 시스템 또 혁신 시스템이 작동된다면은 그 조직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개인별로도 자기가 어느 수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통합 혁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작동되면은 업무의 효율은 물론이고 바로 소리 없는 행정의 기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형태든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서 바로 만들어진 예가 제가 동국대학교를 총장을 할 때 만들었던 시스템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압축해서 예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 개념에 앞서 말씀드린 그 개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실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은 그루브웨어를 통해서 내부적인 인트라넷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루브웨어에서 기한을 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서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종의 그루브웨어의 기본 틀입니다. 그게 이제 시행되게 되면 전자문서로 해서 자동적으로 발송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과제라고, 특히 정책이나 안건이나 그런 과제로 분류되는 그 과제들은 바로 이 과제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래야 과제 카드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됩니다. 그것은 업무관리 그룹웨어인 업무관리 시스템이 함께 동시에 작동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합적으로 업무관리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업무관리 시스템의 업무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결과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정책의 결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품질의 평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시각각 그 매듭이 지어질 때마다 성과관리 시스템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럼 내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나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정책이 실행에 대해서 완성이 됐다면은, 실행 결과를 가지고 바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정책에 대한 또는 사업에 대한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이 바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업무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는, 우리 조직은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 나 개인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이 업무관리 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든 개인이든 대응을 시각각 필요할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관리 시스템은 바로 민원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신청된 민원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업무관리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 민원 내용에 대한 배당, 그리고 배당된 사람이 그에 대한 조치 검토, 그리고 결제, 실행, 이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결과물이 바로 평가가 되어서 성과관리 시스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대학의 경우에는 부서에 대한 평가, 단과대 평가, 교원 개인 평가, 직원 평가가 통합적으로 되어서 이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동시에 개별 민원들도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관리 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되는 거고, 고객관리 시스템에서 고객과의 접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또는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의 개편, 이런 등등의 정책과 제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혁신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프로세스의 개선, 개인의 성장 발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과관리 시스템에 또 같이 답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결과물은 결국 통합정보 시스템에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학사에 관련된 것, 행정에 관련된 것, 연구, 또 시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정보 시스템에 다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보관되고, 그래서 또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이 일하면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고 또 필요한 정보를 검증을 하고 하는 정보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바로 우리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디든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통합혁신 시스템의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하느냐, 생산을 중심으로 하느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느냐, 또는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점을 핵심적 역할을 메인을 뭘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 구성과 기본적 흐름은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BS 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제가 코트라에 있을 때 2001년도에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런 제도를 제가 도입해서 해봤습니다만은 거기는 바로 주 기능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해외 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을 찾아주고 수출을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유치, 우리나라에 투자할 고객을 해외에서 찾고 그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국내에 기업과 필요한 경우에 매치시켜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지 선정과 모든 투자 절차를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기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트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주로 대외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책보다는 서비스가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메인 업무 관리 시스템은 메인은 바로 고객 관리 시스템을 메인으로 해서 업무 관리를 같이 탑재를 해줬습니다. 그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업무 연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의 최우선에 앞장 세워놓고 고객 관리 시스템을 업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SC에 의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2001년도에 코트라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업무를 혁신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류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됐을 경우에 한번 서류 없는 의사결정 회의를 하면은 이와 같이 서류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한번 예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룹웨어 속에서 바로 업무에 대한 회의에 대한 기본 계획을 결제를 만들고 그것을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 결제는 필요한 경우에 바로 보고로 끝날 정도로 간단한 거라면은 바로 메모보고 형식을 통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위에 기관장의 의사 결심을 받아서 기관장의 역할이 기관장의 의사가 중요한 큰 회의라 그럴 때는 바로 의사결정 과정을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했나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혁신은 이제 결제 받을 사람이 결제할 사람을 계층별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터 밑에 국장까지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하고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의 기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룹을 통해서 바로 회의의 시스템, 안건과 계획과 안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서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사결정도 바로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같이 띄워서 보면 되는 것이고 보고도 메모보고 형식이라고 하면 바로 한 번에 우리 그룹에 띄워놓고 보고 읽을 사람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류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건별로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바로 정책조정회의라는 회의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상정할 거냐 말 거냐를 이것은 국장선에서 끝난다. 그럼 국장한테만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장관까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정책조정회의라는 예를 들어서 그 회의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주로 각 기관에 가서 했던 그 회의체가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회의를 상정하도록 하고 그러면 상정하는 사무국에서 오케이 상정하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서류가 필요 없죠. 거기도. 그러면은 그 회의 안건을 회의가 어느 날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회의 안건을 바로 그룹웨어에 등재를 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자가 찍어지고 회의 참석자들은 그 나와 있는 회의 안건을 보고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부분 자기가 해야 될 내용들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자별로 안건이 스스로 검토가 되고 나면은 바로 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정책조정회의는 제가 코트라 사장과 장관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를 하면서 매번 의사결정은 반드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정책조정회의 날로 정합니다. 거기에 상정을 안건들을 다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일 경우에 저하고 차관과 1급들이 다 참석하고 관련 국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보고하는 팀이면 팀, 과장과 그 직원들은 뒤에 배석해서 또 직원들이 다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논의구조를 완전히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렇게 그 회의에 참석하면은 거기에 안건을 만드는 사무관이나 또 중요하다면은 과장이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발표하고 나면은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관련되는 대칭되는 또는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국장이나 1급들한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 안건에 대해서 어떠느냐? 수소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안건에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만든다. 그럼 수소자동차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자동차 관련 과에서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제적인 해외 마케팅은 어떤가 하는 부분을 해당 국장이나 실장한테 의견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바로 점검을 하고 회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회의 참석자도 컴퓨터를 통해서 화상을 띄워놓고 그 화상을 통해서 안건 작성자가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에 필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거기서 현장에서 논의하고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서류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하나하나 최종 논의를 끝나고 나면은 최종 결재권자가 사인함으로 인해서 그 회의 과정에서 모든 것에 대한 결재 과정은 생략되고 불필요한 서류는 만드는 것 없이 바로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그걸로서 회의록만 작성해 놓으면 담당자는 별도의 절차나 조치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류 없는 의사결정의 예고, 서류 없는 행정을 위한 대표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바로 서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